자, 23년도 3회차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20문제 복원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리 설명드리면 해당 20문제 내용은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제가 백과사전에서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서 스크랩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시험장에서 봤던 부분과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문제 자체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를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비공개 원칙에 따라서 수험자분들의 기억을 토대로 복원을 한 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댓글로 많이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이름을 네트워크 주소로 바꾸거나 그 반대의 변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특정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임의의 장치의 주소를 찾기 위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 기반 언어를 숫자로 된 식별번호 IP 주소로 변환해준다.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 이제 DNS가 됩니다. 원래 도메인 네임 뭐 서비스라고도 하고 뭐 도메인 네임 뭐 시스템 뭐 이렇게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이 DNS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항상 알고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죠. 자, 우선은 DNS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초창기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멜론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자, 멜론 음악 사이트를 만약에 내가 접속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숫자로 된 IP 주소로 입력을 해야지만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숫자를 넣어야지만 무조건 접속이 됐어요. 근데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이거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막 나중에 나와서 이제 그래서 DNS가 등장을 한 건데, 일단 이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포털 사이트를 접속하려고 크롬 브라우저를 하나 켰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멜론닷컴이라고 하는 주소를 접속하려면 해당 IP 주소를 반드시 알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스창에다가 입력을 좀 할게요. 자, 핑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멜론닷컴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확인해보면 IP 주소가 여기 나오죠. 121.53.216.8이라고 하는 주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거를 제가 입력을 그대로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입력하겠습니다. 주소를. 자, 121.53.216.8이라고 하는 주소를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는 순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멜론닷컴 사이트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초창기 컴퓨터가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 인터넷을 접속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숫자 방식으로 된 주소는 상당히 우리가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숫자로 된 IP 주소를 자주 이제 사용하기가 힘든 구조였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미국인 입장에서나 한국인 입장에서나 기본적으로 글자 방식으로 된 단어를 기억하는 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죠. 맞죠? 단어를 기억하는 게 원래 더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된 거는 이거는 기억하기가 좀 힘들다. 왜냐면 IP 주소가 이런 사이트가 예를 들어서 IP 주소가 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넘어간다고 해보죠. 그럼 10개 이상 넘어가면 그 IP 주소를 일일이 다 암기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어로 된 거를 기억하면 더 쉽죠. 맞죠? 우리가 저기 미국인들은 평상시에 맨날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영어 단어고 한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한글이죠. 물론 이제 요즘은 글로벌 시대가 됐어 영어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영어 단어가 더 오히려 쉬운 방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DNS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등장을 함으로써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네, 멜론닷컴을 입력해도 이거를 입력해도 사이트 접속이 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IP 주소를 넣어도 사이트 접속이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있는 거. 네, 그래서 121.53, 216.8. 맞죠? 이 주소가 맞나요? 천천히 할게요. 자, 121.53.216.8. 네, 이렇게. 이거를 입력해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고.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이 DNS가 이제 존재함으로써 내가 멜론닷컴이라고 글자를 입력하고 주소창에 엔터키를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서버 측에서 이 주소를 매칭해서 탐색을 하는 겁니다. 아, 이 멜론 사이트 주소구나 해가지고 자동 매칭을 시켜가지고 접속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DNS 프로토콜의 역할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런 배경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로 접속해도 되고 얘로 접속해도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 호환이 된다는 얘기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또 추가로 여러분들이 지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것도 시험 문제 지문에 나중에 나올 수가 있는데 DNS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이 네트워크 속성을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모니터 그림 모양 보이시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인터넷 속성 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속성상에서 여기서 어댑터 옵션 변경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어댑터 속성 창을 볼 수가 있고요.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속성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TCP/IP v4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속성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런 TCP/IP v4에 대한 설정 창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 밑에 쪽에 보시면 DNS라고 있죠. 네, 여기 DNS 부분에 보시면은 기본 설정 DNS가 있고 보조 DNS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굉장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DNS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주소가 뭐냐를 또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할게요. 지금 164.124.101.2라고 들어가 있죠. 자, 저는 LG U+를 지금 통신사를 가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그래서 164.124.101.2 그 다음에 여기 203.248.252.2가 바로 LG U+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DNS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DNS라고 하는 것은 각 통신사별로 통신 3사가 있죠, 여러분들. 통신 3사가 LG U+가 있고요. 그 다음 KT가 있고요. 그 다음 SKT가 있죠. 네, 꼭 알고 계셔야겠죠, 회사 이름. 그래서 LG U+가 지금 제가 확인한 대로 이 주소가 바로 LG U+ 사용자들은 다 똑같은 주소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PC방에서도 만약에 혹시나 속성을 물론 보통 막아놓지만 만약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LG U+ 가입한 사장님이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이제 KT는 제일 대표적인 주소 있죠. 168.126 63.1 맞죠? 이거 유명하죠. KT는 뭐 워낙에 유명해서 이 주소 모르는 사람 있으면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직 네트워크 공부를 덜 했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T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SKT 사용은 안 해봐가지고 하여튼 이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DNS 이 주소창에 통신사에서 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IP 주소를 이게 넣어야지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고 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주소 안 들어가면은 인터넷이 제대로 동작 안 해요. 아시겠죠? 상식으로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NS라는 개념이 이런 내용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속성창은 이제 닫고요. 그리고 설명드리면 주 DNS, 보조 DNS가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뭐 자세히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위에 거 기본 설정 DNS를 보통 주 DNS라고 얘기하고 뭐 영어로는 메인 DNS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바로 보조 DNS, 뭐 서브 DNS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가 왜 두 개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DNS가 만약에 통신이 끊기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컴퓨터가 보조 DNS로 갈아탑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인터넷이라는 게 원래 끊겼을 때 이게 피해가 크죠.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막대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러 DNS가 두 가지가 동작을 합니다. 주 DNS가 일단 사용이 되다가 만약에 주 DNS가 끊겼다. 그럼 보조 DNS가 그 다음에 자동으로 동작을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1번 문제 분석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단글 문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여러 회차 문제에서 과거에도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는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